내일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줬죠? 근데 월요일에 더 갈지 아니면 한번 쉬어갈지 그 답은 장 시작하고 첫 30분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월요일 장 열리기 전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흐름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삼전주주 여러분, 금요일장 보면서 오랜만에 숨통이 좀 트이셨을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분위기 진짜 무서웠잖아요.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위협받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리고요. 코스피까지 크게 밀리니까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진짜 끝난 건가? 30만 원 깨지면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외국인이 계속 팔면 답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금요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살아났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였고요.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쪽까지 다시 시장 관심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왜 월요일이 중요하냐면요. 금요일 상승은 분명히 좋은 신호였습니다. 근데 주식은 하루 강하게 올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장입니다. 강하게 오른 다음에 바로 밀리면 단기 반등이고요. 강하게 오른 다음에도 버티면 그때는 시장이 다르게 봅니다. 아, 이게 그냥 반짝 반등이 아니었구나. 며칠 전 하락은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큰 상승장 안에서 나온 손바뀜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금요일 상승이 진짜였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장이 왜 그렇게 강했냐면요. 시작은 미국장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며칠 전 시장을 가장 세게 흔든 것도 반도체였는데 이번에는 가장 먼저 살아난 것도 반도체였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가 강하게 튀었고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인텔 같은 종목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한국장에 바로 들어온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한국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요. 미국 반도체가 살아나면 바로 반응합니다. 금요일장은 딱 그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먼저 살아났고 한국 반도체가 그걸 받아낸 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위기였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빨리 못 살아납니다. AI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면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계속 밀려야 합니다. 마이크론도 힘이 없어야 하고요. 엔비디아도 눌려야 하고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약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맞았던 반도체가 가장 먼저 살아났습니다. 이건 시장이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며칠 전 하락은 회사가 망가진 하락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오른 가격이 잠깐 숨을 고른 것에 가까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잠깐 하락한다고 해서 꺾일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이틀 흔들렸다고 해서 AI 반도체 흐름이 끝난 게 아니고요. 30만 원을 잠깐 위협받았다고 해서 D램 가격 상승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HBM 수요가 멈춘 것도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큰 상승장일수록 중간에 사람을 흔드는 구간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하락이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그 하락 뒤에 어떤 돈이 다시 들어오느냐입니다. 금요일에는 그 돈이 다시 들어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금요일에 강하게 올랐으니까 월요일도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주식은 금요일에 끝난 게 아닙니다. 주말 동안 미국 시장을 봐야 하고요. 월가 분위기를 봐야 하고요. 정치 뉴스도 봐야 하고요. 세계 뉴스도 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중동 리스크, 유가, 미국 금리, AI, 반도체 투자, 외국인 수급이 다 같이 얽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금요일 상승보다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쌓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말 동안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미국 반도체입니다. 금요일 한국장이 강하게 오른 이유는 미국 반도체가 먼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도 똑같습니다. 주말 직전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계속 버텼는지, 엔비디아가 밀리지 않았는지, 마이크론이 버텼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분을 지켰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가 주말 직전까지 버텨주면 월요일 한국장은 출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다시 크게 밀렸다면 금요일에 오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월요일 초반에는 차익 실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론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심리의 중심이고요.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황을 보여주는 대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면 AI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강하면 메모리 가격과 실적 기대가 살아있는 겁니다. 둘 다 강하면 한국 반도체에는 정말 좋은 그림입니다. 근데 둘 중 하나만 강하고 하나가 약하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AI 기대는 살아있지만 메모리 실적 기대가 약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메모리는 살아있는데 AI 성장주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장전에는 이걸 꼭
꼭 보셔야 합니다. 정치 뉴스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다시 반등도 나왔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왜 주식에 중요하냐? 유가 때문입니다. 중동이 다시 불안해지면 유가가 튈 수 있고요. 유가가 튀면 물가 부담이 다시 커집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주와 반도체가 다시 부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뉴스, 호르무즈 해협 뉴스, 유가 뉴스는 그냥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월요일 시초가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뉴스입니다. 반대로 주말 동안 중동 리스크가 진정되고 유가가 안정되고 월가가 위험 자산을 계속 사는 분위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월요일 한국장은 다시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줬기 때문에 주말 뉴스가 나쁘지 않으면 월요일 초반에는 한 번 더 위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추격이 아닙니다. 갭으로 위로 뜬다고 바로 따라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시초가보다 첫 30분이 더 중요합니다. 위로 시작한 뒤에 버티느냐, 그게 진짜입니다. 월요일에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겁니다. 시초에 너무 과하게 뜨지 않고요. 삼성전자가 금요일 종가 위에서 시작하거나 살짝 눌려도 금방 다시 받아줍니다. 그리고 첫 30분 안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요. SK하이닉스가 같이 버티고요.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 패키징 쪽으로 돈이 퍼집니다. 이러면 금요일 상승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다시 반도체로 돈이 들어오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월요일 오후장까지 분위기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월요일 시초부터 너무 높게 뜨는 경우입니다. 위로 확 떠버리면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붙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들어온 단기 자금들이 월요일 갭상승을 보고 바로 차익 실현할 수 있거든요. 시초에 높게 뜨고 바로 밀리면 아직 위에 매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첫 30분, 길게는 오전장까지 기다리면서 어디서 받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은 시초에 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눌려도 다시 받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건 미국장이 주말 직전에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금요일 한국장은 강했지만 미국장이 다시 반도체를 밀어버리면 월요일 한국장은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같이 약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요일 초반에는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바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다시 받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 상승분을 전부 토해내지 않고 중간에서 버티면 아직 흐름은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하락이 아니라 하락 뒤에 받는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들어온 걸로는 부족합니다. 이틀도 아직 애매합니다. 근데 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냥 단기 반등 먹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마음 먹고 다시 들어오는 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월요일은 이 흐름의 두 번째 혹은 다음 확인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외국인이 들어왔고 월요일에도 이어서 들어온다. 그럼 시장은 훨씬 편하게 봅니다. 반대로 금요일에 들어왔다가 월요일 바로 팔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자체 구제도 같이 봐야 합니다. 구글 차세대 AI 칩 이야기가 붙었죠. 이건 그냥 삼성전자 호재 하나 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회사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성격이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그 자체입니다. HBM 좋다, 메모리 가격 좋다, 엔비디아 납품 기대 좋다. 그러면 바로 주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있고요, 가전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볼 때는 하이닉스처럼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HBM은 진짜 따라잡을 수 있나? 파운드리는 회복되나? 모바일과 가전은 괜찮나? D램 가격 상승이 전체 실적에 얼마나 들어오나? 종합기업이라 더 높은 값을 줘야 하나? 아니면 복잡해서 할인해야 하나? 이 질문이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게 삼성전자의 기회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AI 메모리 대장주로 가격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이 덜 준 점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이 의심이 풀리는 순간 재평가는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차세대 AI 칩 이야기가 붙으면서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주가 아니라 파운드리, 패키징, HBM을 같이 가진 종합 AI 기술주로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월가에서 삼성전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아니라 삼성전자 재평가의 첫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월가 목표가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85만 원 이야기가 나왔죠? 이 숫자를 보고 당장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가볍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느냐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살아나고 있고요. AI 서버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같이 연결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과 시장 점수가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이익과 점수를 따라갑니다. 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회사는 결국 가격표가 밭이 붙습니다. 국내 정치와 정책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단순히 반도체만으로 올라온 장이 아닙니다. AI 투자 기대도 있고요.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도 있고요. 주주 환원, 기업 지배구조, 밸류업 같은 정책 기대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 기대가 살아있으면 외국인도 한국 시장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기대가 흔들리거나 시장의 규제 부담이 커지는 뉴스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정부 발언, 국회 이슈, 반도체 지원 정책, 세제나 금융시장 관련 뉴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주식은 회사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과 돈의 방향이 같이 움직입니다. 월요일엔 삼성전자 혼자 보는 날이 아닙니다. 세계 뉴스, 미국 반도체, 외국인 수급, 한국 정책, 반도체 생태계를 같이 봐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요일에 여러분이 딱 봐야 할 건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 상승분을 지키는지, 외국인이 이어서 들어오는지, SK하이닉스가 같이 버티는지,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까지 돈이 번지는지, 미국 반도체가 주말 직전 흐름을 망치지 않았는지 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이게 같이 맞으면 월요일은 추가 상승 쪽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에서 두세 개가 흔들리면 월요일은 쉬어가는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월요일장이 열리고 나면 흐름이 정말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시초에 바로 떠버릴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밀리는 척 하다가 다시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보고 판단하려면 미리 기준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장에서 어느 가격대는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구간부터 관심을 높여볼 수 있는지,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림센터를 통해 메시지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올랐다,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 상승분을 지키는지, 시초에 너무 높게 뜨면 추격하면 위험한 자리인지, 눌림이 나왔을 때 어느 가격대부터 다시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 분할 진입 구간으로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외국인이 빠지고 기관 매도까지 강해지면 어느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걸 장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월요일장에서는 특히 첫 30분이 중요합니다. 시초에 강하게 출발했는데 바로 밀리는지,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받는지, 삼성전자가 금요일 상승분을 지키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 흐름에 따라 매수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그냥 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심 가격대와 분할 진입 구간, 그리고 주의해야 할 구간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시장 대응 기준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매매 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흐름 정리, 삼성전자 이후 돈이 번질 수 있는 관련주 정리,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보군,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 흐름, 전력 인프라와 저평가 대형주 후보군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만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움직인 뒤에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이걸 받아두시면 월요일장에서 적어도 기준 없이 흔들리는 건 줄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 상승을 보고 바로 따라갈지, 월요일 눌림을 기다릴지, 어느 가격대부터 관심을 높일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분할로 접근할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섹터를 먼저 준비할지 이걸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 겁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 안내와 함께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월요일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이미 강하게 오른 상태라서 월요일에는 시초부터 흔들림이 클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기다리고, 어느 가격대부터 관심을 높이고,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 매수 타이밍으로 볼지 이걸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월요일 아침에 또 감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받아두시고 알림센터에서 월요일 매수 타이밍과 관심 가격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단 낮으신 분들은 금요일 상승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며칠 전 하락에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었고요. 금요일 상승에도 너무 들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큰 흐름이 살아있느냐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살아있고 디램 가격이 살아있고 미국 반도체가 다시 반응하고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평단 낮은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흔들림에 휘둘리기보다 월요일 수급과 종가를 보시면 됩니다.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금요일 상승이 반가우면서도 불안하실 겁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팔아야 하나 싶고요. 또 월요일에 더 가면 어떡하지 싶어서 못 팔겠고요.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금요일 상승 보고 무리하게 더 사는 것도 위험하고요. 월요일 시초에 조금 밀린다고 겁먹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내 평단보다 내 비중을 먼저 봐야 합니다. 비중이 너무 크면 좋은 종목도 매일 고문이 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크기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월요일 시초에 급하게 따라붙을 필요 없습니다. 금요일 상승이 강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갭이 뜰 수 있습니다. 그럼 놓친 것 같죠? 근데 이런 장일수록 바로 따라가면 흔들릴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좋은 종목도 들어가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월요일에는 시초가보다 첫 30분을 보세요. 첫 30분보다 오전장 수급을 보세요. 오전장보다 종가를 보세요. 월요일 종가까지 버티면 그때는 진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돈이 돌아오면 삼성전자 혼자만 오르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고요. 반도체 장비도 따라오고요.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으로 돈이 번집니다. AI 데이터 센터까지 생각하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금요일 상승이 진짜라면 월요일에는 이 돈이 주변으로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대장주만 오르고 주변이 죽어 있으면 아직은 반쪽짜리입니다. 대장주에서 주변으로 돈이 번지면 그때는 시장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걸 주말 동안 혼자 다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도 봐야 하고요. 중동 뉴스도 봐야 하고요. 트럼프 발언도 봐야 하고요. 유가, 환율, 금리, 월가 분위기까지 봐야 합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수급, 하이닉스 흐름, 구글 AI 칩 뉴스,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주말에 이걸 전부 정리하기 쉽겠습니까? 가족도 만나야 하고 쉬기도 해야 하고 현생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월요일 아침에 바로 열립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뉴스가 다 나온 다음에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강한 상승장은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진짜 승부는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 반도체가 버티는지, 중동과 유가 뉴스가 다시 나빠지지 않는지, 월가가 AI 반도체를 계속 사는지, 외국인이 월요일에도 삼성전자를 사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금요일 상승분을 종가까지 지키는지, 이게 월요일장의 핵심입니다. 잠깐 하락한다고 해서 꺾일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강하게 올랐다고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폭락 뒤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이 진짜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금요일은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은 그 시작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 시장과 뉴스 흐름 잘 보시고요. 월요일장에서는 시초가보다 첫 30분보다 외국인 수급,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가를 꼭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월요일장 열리면 삼성전자가 금요일 상승분을 지키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바로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